죽은 음식,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 이것이 몸에서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이제 자극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첨가물과 첨가물이 섞여서 일어날 수 있는 칵테일 효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는 연령층이 너무 낮아졌고, 심지어 젊은 당뇨, 젊은 치매까지도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반드시 독소로 인지하라. 그리고 해독하자. 그래서 해독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지식업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암센터와 서울대 의학연구원에서 신약개발연구원으로 오랜 기간 일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해독, 영양 같은 예방의학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계기가 좀 있으셨어요? 저도 원래 꿈은 알약 하나만 먹으면 암이 싹 사라지는 정말 멋진 신약을 개발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 7년 정도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알약 하나로 사람의 몸이 뿅 좋아지는 건 없구나. 네, 이거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 하나가 이 세포 하나하나를 좋게 만들 수는 없는 기전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근본적인 좋은 방법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기게 됐었죠. 또 현실적으로 보면 현대의학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수는 더 늘어나고 있고 질병의 종류도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방향이 왠지 올바른 방향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제 지인의 병문안을 가게 됐는데 몸에 어떤 독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렇게 독소를 제거하고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만 흡수하니까 암 사이즈도 줄고 체지방 감량이나 독소 제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관점과 건강을 만들어가는 관점은 굉장히 다른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병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로 확 바뀌게 됐습니다. 소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완전해독연구소, 주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MRI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원인은 좀 잘 모릅니다, 또는 그냥 스트레스성입니다 좀 많은데, 전 이 원인을 독소로 보게 됐습니다. 독소가 쌓이는 이유 또한 세포에 적절한 영양이 잘 공급되고 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독소가 쌓이는 몸이 된 거고, 이 독소가 염증이 되고 또 염증이 혹이 되고 암으로 발전하는 이러한 이 병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 이 과정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한마디로 우리 몸은 세포니까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해독을 시켜줌으로써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법과 맞춤 건강을 연구하고 또 강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 분들이 암이 걸리는 숫자가 좀 많아졌다는 뉴스를 좀 많이 접했어요. 네, 의학이 발달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분들이 더 빨리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시는데요. 그럼 가장 큰 이유는 또 뭘로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역시 해독 연구소다 보니까 항상 관심은 좀 독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젊은 친구들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먹으면 정말 좀 병에 안 걸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공식품 굉장히 많이 먹죠. 간단하게 그냥 편의점에서 해결하기도 하고 마트에서 이렇게 포장된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또 저녁에도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치킨 먹고 또 피자도 먹고 자연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 몸은 가장 기본적으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포 건강과 멀어지는 식사법, 이게 가장 좀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공기가 맑고 물이 좋은 이런 곳이 아니고 도시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마시는 공기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죠. 몸에 들어오는 음식, 마시는 공기, 이게 또 많은 독소를 머금고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사실
고민도 굉장히 많죠. 일하기 힘든, 또 취업이 힘든 이런 시대로 접어드는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또 질병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이 암에 걸리는 연령층이 너무 낮아졌고, 뭐 심지어 젊은 당뇨, 젊은 치매까지도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이제 6년 전에 쓰신 책이에요. 완전 소화라는 베스트셀러의 책이 이제 재출간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소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화와 어떤 질병, 어떤 상관관계가 좀 있나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좋은 영양을 흡수해야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이유는 단순히 입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죠. 피와 살을 만들고 또 에너지, 이렇게 힘을 내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 소화라고 이제 책에 이름을 지은 이유는 단순히 소화불량하면 안 좋아요. 이건 굉장히 낮은 개념이고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또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생명의 반응이 바로 완벽한 소화다. 완전한 소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화 자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속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세포가 망가지게 돼요. 먼저 세포막도 문제가 생기고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도 힘을 얻지 못하게 되고 또 미토콘드리아 변성이 질병의 시작이 됩니다. 요즘 이제 암에 대한 연구도 미토콘드리아 중심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세포 손상, 특히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암세포의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이 되는 최악의 식습관이 있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좀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이런 죽은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바로 가공식품이죠. 말 그대로 가공한 거잖아요. 네네. 가공했다는 것은 진짜가 아닌 거죠.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은 생명이 담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체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효소, 엔자임인데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또 알아서 심장박동이 막 뛰고 있고 면역 반응이 알아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인체 내에서 수만 가지 효소의 반응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에는 효소가 아예 없는 거죠. 공장에서 뭐 탄수화물 몇 그램, 뭐 지방 몇 그램, 뭐 단백질 몇 그램, 비타민 몇 그램 이렇게 섞는다고 해서 이게 생명체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죽은 음식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 합성된 음식, 치킨, 뭐 햄버거, 피자, 뭐 레토르트 식품,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어떤 칼로리 중심,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은 있지만 비타민, 미네랄, 또 식이섬유, 효소, 뭐 식물 영양소 이런 것들은 또 결핍돼 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또 몸을 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엔 뭐 가공식품뿐만 아니고 초가공식품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둘 사이의 차이점도 좀 궁금하고요. 이런 가공식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 가장 우려되는 그런 부분인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가공식품에서 최근에는 또 초가공식품이라는 단어가 또 탄생을 했어요. 브라질의 한 대학에서 식품 분류 기준을 만들긴 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자연식품이 있고요. 그다음은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렇게 좀 3단계로 설명을 드리면 과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자연식품이죠. 과일을 가공해서 과일 주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가공식품이 되는 거고 이 과일을 이용한 또 여러 성분, 뭐 첨가물, 뭐 색소, 방부제를 넣어서 과일잼을 만들었어요. 이게 초가공식품이 되는 거죠. 보통 아이들이 먹는 간식들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뭐 탄산음료, 과자, 빵, 여기는 다양한 첨가물들이 섞여 있죠. 이런 모든 음식들을 초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초가공식품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떠한 첨가물과 첨가물의 칵테일 효과가 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는 약물 반응에서도 마찬가지인 느낌인데요. 만약에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 드시고, 뭐 당이 높아서 당뇨약 드시고,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증약 드시고, 뭐 최근에 뭐 장염이 생겨서 또 뭐 항생제도 드시고, 그러면 이 약과 이 약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어떤 칵테일 효과, 이것처럼 어떤 첨가물과 첨가물이 섞여서 일어날 수 있는 칵테일 효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어떤 주스를 사 먹고 음료수 사 먹고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또 저녁엔 또 편의점에서 또 다른 음식을 먹고 그러면 수십 가지 첨가물이 막 섞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너무나 많은 첨가물이 쌓이게 되고 또 이 첨가물끼리의 조합은 어떠한 결과를 예측하는지 우리 몸의 이 대사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독소라는 개념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이 몸에서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이제 자극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초가공 식품을 많이 먹고 자란 아이들이 정신수면장애 또 위험도 있다고 좀 들었어요. 초가공 식품이 뇌에 이런 미치는 악영향도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나요? 그럼요. 어린아이는 특히 13세 미만까지는 계속 성장기에 있습니다. 이 성장한 발육기에는 어른의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보다도 그 세포 분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면 막 빨리빨리 성장하는 아이가 먹게 되는 그 음식의 위해성은 어른이 먹는 것보다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아이는 또 뇌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뇌에는 50종의 이상의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먹었던 라면이나 과자나 치킨이나 햄버거를 쭉 짜서 세포에게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상상을 저는 종종 했었는데 세포는 거의 즉시 죽어버릴 겁니다. 근데 성장 발육기에 있는 아이가 이 해로운 첨가물 성분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정상적인 세포 발육이 안 되고 특히 뇌에 있어서도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자폐증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은 사실 너무 많아졌잖아요. 이런 것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식의 문제와 또 아이의 성장 발육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MSG라고 써 있는 것들,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은요, 음식 성분표에 보면 사실 굉장히 좋은 말로 좀 써져 있어요. 식물, 뭐 단백질, 뭐 자가 효모 추출물, 뭐 효모 단백질 하니까 왠지 몸에 필요한 좋은 단백질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첨가물 음식을 먹게 되면 뇌 중에 이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점점 위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뇌 발달이 되지 않고 우리 뇌가 온몸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강한 뇌와 또 건강한 몸의 성장 발육을 위해서는 정말 이 아주 순수한 영양소를 최대한 먹어야 돼요. 특히 아이들이 경험하는 독소의 노출은 제가 보기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아픈 게 아니고요. 분명히 이 음식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공식품을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이나마 좀 건강하게, 좀 안전하게 좀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가공식품 중에서도 정말 최애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어떤 횟수를 좀 줄이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치킨을 먹고 싶을 때마다 먹는 게 아니라 좀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드셨던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말 즐거운 날을 위해서 약간 평상시엔 좀 아껴두었다가 그렇게 좀 먹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저 역시 피할 수 없는데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가공식품을 반드시 독소로 인지하라. 그리고 해독하자 이겁니다. 현대사회에서 100% 무해한 자연식 요거를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해독을 반드시 해야만 우리 몸의 세포가 다시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독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날 어떤 음식을 먹을지 미리 스케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저녁에 뭐 삼겹살 회식이 있다 이럴 때 미리 뭐 토마토라든지 블루베리든지 뭐 오이나 뭐 당근, 뭐 샐러리 스틱이라든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가 있잖아요. 요거를 좀 미리 먹는 거예요. 좋은 수분과 또 비타민, 미네랄, 효소, 뭐 식물 영양소 너무나 좋은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오는 독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좀 미처 준비를 못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냥 마음껏 또 회식을 하고 자, 그 이후에 이제 또 좋은 해독제가 있습니다. 식사 이후에 먹는 해독제는요, 과일을 드시면 안 돼요. 네, 식후에는 채소즙 같은 것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즙을 먹으면 채소에 또 좋은 성분들, 식물 영양소, 효소 이런 것들이 또 해독을 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 네. 그 다음날 조금 더 절식을 한다든지 네. 좀 금식을 한다든지 물을 뭐 한 1.5에서 2리터 정도 좀 마셔준다든지 내 위장을 좀 쉬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독소를 좀 많이 평상시보다 먹게 되다 보면 간이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를 다 쉬게 해줍니다. 네. 또 하나의 방법이 또 있는데요. 네. 외국에서 또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외국에는요, 그 숯가루로 만든 차콜 캡슐이 있어요. 활성탄으로 만든 이 숯가루가 탄소 입자가 많아서 첨가물이나 여러 독소들을 흡착하는 효과가 있어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선 쉽게 이 차콜 캡슐을 구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차콜 캡슐을 하나씩 먹게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숯가루의 해독 효과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한 3가지 정도 방법을 활용하시면 우리 몸은 크게 병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과한 동물성 단백질은 백해무익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육류 섭취가 많은 국가일수록 또 많은 국민일수록 오히려 암이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질병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우유를 많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골다공증, 골감소증이 더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어요. 그 이유는 우유의 성분에 문제가 있습니다.